네, 소유권 가겠습니다. 메뉴에 211조 3페이지 프린트물. 자, 소유권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에서 거기서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 나오는 거 보입니까? 사용, 수익 주는 게 무슨 물건? 용익 물건.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그래서 담보 물건자들은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담보 물건자들은 전부 다 경매권을 준다는 겁니다. 무슨 권이요? 그러니까 채권, 유치권, 경매권 있고 채권, 질권, 경매권 있고 채권, 저당권, 경매권 있습니다. 단 경락대금에 들어가서 먼저 배당받을 권리, 입장권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무슨 권은 있어도 경매권은 있어도 먼저 배당받을 권리는 주지 않습니다. 질권, 저당권자는 경매권도 있고 배당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죠. 자, 그러면 소유권 내용도 강제합니다. 뭐도 강제한다? 물권 법정 주인은 종류 8개 강제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까지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했는데 사용 수익권 없고 처분권만 있는 소유권 내용을 창설해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강제하고 종류도 강제하고 내용도 강제합니다. 저당권 내용 들어가면 저당권자는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근데 당사자끼리 저당권자가 점유까지 갖는다는 내용을 정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저당권자는 은행은 채권자, 저당권자는 뭐라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당권자가 점유까지 가져간다는 내용을 정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소유권에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맨 왼쪽 가시면 253 주의토지 통행권. 무슨 권? 자, 맹지 사서 통행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맹지 사서 통행하는 방법. 자, 맹지를 뭐 해서요? 사서 뭐 하는 경우? 통행 방법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것 협의해 보는 겁니다. 뭐 해본다? 협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날아다닐 수 없으니까 뭐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어디다가? 자, 협의할 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점소, 지지전, 유질적. 뭐 있을까요? 네, 용익 물건 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물건이요? 용익 물건 들어가면 지역권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무슨 권이요? 지역권. 네, 타인 토지를 통행하고 싶다. 그죠? 그래서 무슨 토지? 네,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네, 편익이 뭐다? 편익이 뭐다? 통행입니다. 아시세요? 무슨 지역권? 그러니까 통행지역권. 무슨 권이요? 통행지역권. 그럼 여기는 무슨 토지가 있고요? 자기 토지, 타인 토지 나오죠. 그럼 이건 협의하는 거니까 서로 뭐해서? 합의 플러스 가서 무슨 사항이 될 것이다? 등기 사항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폭은 자동차 폭도 협의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넓게 뭐 할 수도 있고 다 합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뭐 한다면 협의를 안 해준다면 이때 쓰는 용어가 상린관계. 무슨 관계요? 상린관계. 네, 상린관계 들어가서 주의토지 통행권. 주의토지 무슨 권? 통행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소유자 이거 좋아서 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폭이 넓을 수가 없겠죠. 그럼 첫 번째, 상식적으로 이게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응?
아니 남의 토지 통행하는데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갈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통행할 때 팔자 그러면 걸으면 돼 안 돼? 다리 오므리 걸어야 돼 아셨어요? 어깨도 뭐야? 이리 걸으면 돼 안 돼? 겸손하게. 그래서 뭐다? 장래 용법까지 요구하면 안 되고 어디 거? 현재 용법에 충실할 것. 맹지 사가지고 거기다 나중에 아파트 지을 거니까 아파트에 필요한 통로를 내놔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법까지 일치시켜달라 하면 돼 안 돼요? 건축법 일치 요구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유상 통행권입니다. 근데 이건 무슨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합의해서 플러스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법원을 통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맹지만 사서 이 통행로를 뚫는 전문가만 된다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죠. 사람들은 이런 걸 해야 안 해요? 이미 다 갖춰놓은 거 사봐야 이미 안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으니까 수익도 뭐예요? 크지가 않죠. 이게 불안전해야지 뭐가 큰 거예요? 수익이,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뭐한 거예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통행 지역권 또는 뭐예요? 주의 토지 통행권, 또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수익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책 낸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적어서 한 사람도 있지만 망한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망한 사람들은 책을 써야 안 써요? 그래 책 쓴 사람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무슨 사항? 참고사항. 자,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요. 자, 그런데 분할이 됐을 때는, 뭐가 됐을 때는 토지가 만약에 뭐가 되면 분할되면 이때는 무상으로 간다는 거. 뭐로 간다는 거? 뭐 고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보시면은 253 주의 토지 통행권 원칙 유상 장래 이용 고려 X 건축법 일치시킬 필요 없지요. 예외 분할 시 무슨 통행이다? 무상 통행. 근데 이 무상 통행도 직접 분할자, 그죠? 그들만의 무상이지 연결된 무슨 승계인? 특정 승계인은 뭐가 아니고 무상 아니고 뭐로 돌아간다? 유상으로 돌아간다는 뜻. 네, 253페이지 갑시다. 기본서 잠깐 펴겠습니다. 253페이지 맨 꼭대기 위에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옆에다 비교되는 용어가 뭐예요? 통행지역권. 네, 통행지역권을 같이 묶어서 세트로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세트로 자꾸 묶으면요, 나중에 다 연결됩니다. 퍼즐 맞히듯이 들어가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지날수록 자꾸 머리가 분산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네, 다음 페이지 254페이지 피세요. 네, 박스의 내용에 리을을 한번 체킹하실래요? 리을 3번의 리을.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통행권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 보세요. 통행권자을 허락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평에게는 그 손해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맹지를 사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여기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을이 통행하고 있어. 갑이 있습니다. 그럼 을은 무슨 권자가 되고요? 통행권자죠. 무슨 권자? 네, 갑은 무슨 자? 통행지 소유자죠. 근데 이제 을로부터 허락받은 누가? 병이. 을이 병한테 네 토지 이만큼 내주면 내 토지 이만큼 내줄 테니까 그럼 너도 어디로 통행할 수 있다. 응? 이렇게 통행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럼 병은 어떤 사람이죠? 을로부터 허락받아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죠. 그럼 이제 특징. 보상은 누구한테 요구할 뿐이지. 을한테만 보상 요구해야 되지. 누구한테? 병한테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례가. 그럼 을이 뭐 하지 않으면요. 보상을 안 해주면 갑 입장에서는 현재 통행하는 병을 잡고서 네가 돈 내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근데 법원 갔더니 뭐라고요? 누구한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병한테는 보상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한 거죠. 네? 다음 무상 가보겠습니다. 뭐 가겠다고요? 무상. 자, 무상은 이 토지가 뭐가 됐다면 이렇게 분할됐을 때는 이 토지 통행할 때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네? 이거 무상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요? 무상 아닙니까? 분할됐을 때는 여기 뭐 됐을 때는 무상 아니야 그죠? 근데 갑이 토지를 병한테 팔았다 이야기예요. 뭐 했다고? 팔게 되면 병이라고 주장할 거예요. 을이 무상이니까 나 무상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고 을은 너는 네가 왜 무상이야? 너는 뭐지? 유상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갔더니 뭐로 간다? 뭐로 간다? 뭐가 아니고? 유상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한꺼번에 하세요. 유상, 무상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요? 유상도 갑, 을 두 사람 문제지 병한테 요구할 수 없다고 그랬지. 무상이도 누구의 문제예요? 그들만의 무상이지 한번 튀어나가면 뭐야? 뭐로 간다고? 유상. 유상도 당사자. 유상도 당사자. 유상일 때 건너간 한테 돈 달라면 안 된다고 그랬지. 무상도 그들만의 무상이지. 건너가면 무상 아니고 뭐로 압박해요? 유상. 두 가지 같이 기억하세요. 그 판례. 3번의 리을 판례 봐. 그죠? 또 무상도 뭐 있습니까? 네? 무상도 그들만의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기억하시고 3번의 리을 몇 번이요? 3번의 리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무상도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들만이라고 했습니다. 판례를 못 찾겠네. 어디 있는가? 6번? 아, 6번 있네. 255페이지에 5번하고 6번 있네. 몇 번이요? 5번. 네, 5번은 유상. 뭐라고요? 유상. 갑이 을한테만 청구하지 병한테는 보상 청구할 수 없다. 6번 분할됐을 때죠. 뭐 할 때? 무상도 그들만 무상이지 한번 건너가면 뭐로 바뀐다?
유상. 그래서 5번, 6번 묶어서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나 딱 적어 놓으세요. 자, 주식, 토지, 통행권. 시험 문제 하나 나오면 그냥 딱 주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가셔가지고 점유 취득시효 5원칙 들어갑니다. 몇 원칙이요? 245조 1항. 20년간 무슨 의사로? 소유의 의사로 평안 공연하게 부동산 점유한 자는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죠. 이 소유권 취득은 법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 또 승계 취득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래서 보통 타인 토지에 깃발 꽂고 20년 지나면 점유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굉장히 격동기죠. 피난 왔다가 못 올라가는 사람 아무 곳이나 가가지고 점유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면 245조 1항 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원칙입니다. 첫 번째 1원칙은 1차 취득시효입니다. 무슨 시효요? 1차 취득시효. 네, 갑이 있었다. 을이 있었다. 1980년에 점유를 했다. 20년 됐다. 몇 년이죠? 2000년입니다. 자, 그러면 갑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갑은 등기, 을은 점유. 20년 동안 갑은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다. 뭐 한 적이 없다? 이 야단친 적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중단시키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단시키지 않았으면 이 갑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갑은 등기자, 을은 무슨 자? 점유자. 그러면 을이 아직 뭐 하지 않았어도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등기자는 이 점유자한테 20년 이상의 점유 있죠. 네? 20년 이상 점유하면서 얻었던 이득. 네? 얻은 이득 있죠? 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선택하세요. 정답은 뭐예요? 네. 없다가 되죠. 네. 뭐 해줄 의무가 생겼어요? 등기해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뭐 하지 않아도 등기 안 됐어도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1원칙입니다. 프린트물이 있습니까? 등기자는 점유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가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자, 이게 1원칙. 다음 2원칙입니다. 네, 1980년 점유를 하는데 뭐 하는데? 주인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1980년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등기자가 바뀝니다. A로. 네, 1999년도에 몇 년도에? 그러면 갑도 뭐 하지 않았고요. 야단 안 쳤고 사가지고 1년 동안 야단 안 쳤죠. 이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요? 20년 동안 야단 안 쳤네. 그러면 야단 안 친 A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을 있죠. 몇 년도예요? 2000년도. 이 A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는 것?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는 1980년부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이걸 순차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네, 순차로 내려오다가 20년 완성된 연도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쪽은 완성되기 전 주인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순차로 내려오다가 순차 전 주인 바뀌었을 때 이자가 야단 안 친 결과로 인해서
어른 A한테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게 2차 원칙입니다. 이 원칙. 프린트물 들어갑니다. 시효 완성 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생겼죠. 네? 근데 이자도 뭘 안 쳤어? 야단을 안 쳤으니까 완성자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죠. 이 원칙이 순차 전 있고 순차 전 있고입니다. 그러면 등기청구권 발생해서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상태죠. 근데 또 A가 열받으니까 뺏기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또 팔 거 아니야. B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는 매매의 등청이죠. 얘는 뭐의 등청이고 얘는 점유의 등청이죠. 얘는 어디의 등청이고 매매 등청.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이것도 채권적 청구권. 서열이 없지요. 그러니까 향해 달려갑니다. B는 186조 등기를 향해 달려가고 이쪽은 245조 1항 등기를 달려가죠. 그래서 법원에 가서 보니까 B가 가서 먼저 뭐 했더라면 등기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누군 등기 못하고 을은 등기 압불사 못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뭐 한 사람한테?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완성 전입니까? 후입니까? 순차 후 등기했다면 그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순차 후에 없다. 3원칙 들어갑니다. 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의자 변동했죠. 그럼 먼저 등기한 자한테는 취득시효를 뭐 할 수 없는 거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몇 원칙?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공부하시는데 요즘 후회가 막심하죠. 네? 후회 있어요, 없어요? 늦었어, 이미. 이 공부를 빼고 싶어도 더 이상 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합격할 때까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뭐 한다?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늘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거 뭐 해야 돼요? 어차피 공부할 분위기 딱 됐잖아, 지금. 어디 돌아다니도 못 하잖아.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 요즘요. 그죠? 그게 뭐야, 이게 후회 없다.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이 사람 등기된 연도가 2002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년도요? 네, 2002년이라고 합시다. 몇 년도요? 근데 2002년 등기 해놓고 또 계속 또 이 B가 뭐 하지 않아요? 야단을 안 친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등기 부상만 했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는 사람들 아니야. 현장 가보면 이렇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네, 그러면 2002년 등기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2차 기산점 삼아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가서 몇 년 되면 몇 년이야, 몇 년? 2022년이 되면 뭐가 완성된다? 완성되겠지. 그럼 또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을이 계속 점유를 하다가 뭐 하다가 계속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가 지금 연도가 몇 년도예요? 지금 2020년이죠. 몇 년도? 2020년 현재입니다. 언제라고요? 현재. 그럼 앞으로 조용히 몇 년만 더 지나면 2년만 더 지나면 취득시효 주장해서 뺏어올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을이 병 왔더니 곧 죽어야 된대요.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몇 개월? 그러면 이걸 자식한테 뭐 하고 싶은데 물려주고 싶은 생각에 궁리 끝에 더 이상 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좋은 생각, 궁리 끝에 좋은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2020년 현재 여기가 완성점이다. 무슨 점? 여기가 완성점 되게 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네? 그러면 언제가 취득시효 기산점이 된다는 걸까요? 네? 몇 년도? 2000년도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역산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여기가 완성점이면 기산점은 몇 년도? 역산에서 2000년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뭐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을이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해서 B가 뭐라고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겁니까? B는 야, 왜 역산해서 여기가 완성점, 출발점이 2000년이니? 응? 출발점 몇 년도인데? 2002년이면 순차로 내려오면 아직 너 몇 년 안 됐다. 네? 2022년이 됐다 안 됐다? 완성 뭐다? 너는 아직 아니 전이다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순차로 계산하면 아직 너는 완성되기 뭐다? 전. 넌 나한테 주장할 수가 없다. 근데 이쪽은 뭐야? 내 맘이다. 난 역산하겠다. 어쩔래? 이렇게 붙어가지고 법원 갔더니 판사가 편들어야 되겠죠.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으면 순서적으로 순차로 내려와서 계산을 해야 되지 함부로 역주행하면 안 된다.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고속도로가 있다. 그러면 그 진행 방향으로 순차로 진행을 해야 되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 칩니까? 안 칩니까? 근데 어느 날 술 먹고서 역주행하는데 사고 안 난 날도 있어 없어? 다행스럽게 안 날 수 있잖아. 그런 날은 어떤 날이야? 자동차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뭐 하지 마세요.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순차로 계산하는 얘기야. 단 죽는 사람이니까 위로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뭐라고 위로해야 됩니까? 만약에 등기 명의자 변동이 없었더라면 당신 얘기도 맞습니다. 여기 등기 명의자 뭐가 없으면 순차로 계산해도 누구고 아니 아무도 변동이 없으면 갑. 순차로 해도 갑이고 역산해도 누구요? 갑이죠. 그래서 여기 4원칙이 나옵니다. 무슨 원칙이요? 순차 전 있고 순차 후회 없으므로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함부로 기산점 선택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도로에 아무 차도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주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4원칙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2원칙과 3원칙에서 연결된 거 아니에요? 등기 명의자 바뀌었으니까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고 돼 있는데 함부로 역주행하면 기산점 역주행하게 되면 후에 없다가 전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5원칙은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는 거. 이 사람의 등기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 삼아서 순차로 완성 전후 또 따지자는 얘기죠. 손가락 5개 피세요. 몇 원칙?
이 취득시효가 가서 판례 보면 엄청 많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답게 시험 문제 내는 거지 택없이 어렵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문제가 나오면 이 원칙 대입해가지고 찾아보면 거기 안에 답이 있어요. 이런 칙이 뭐예요? 등기자, 완성자. 등기 안 하고 있죠? 등기자가 완성자한테 그동안 뭐 얻은 것 내놔 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순차, 전, 주인 바뀌었지. 문제 있어요. 주장할 수 있죠. 순차, 후, 주인 바뀌었지. 주장할 수가 없지. 그게 뭐야?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그러니까 사원칙은 당연히지. 함부로 역주행하지 말아라. 왜? 순차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단 언제 역주행할 수 있어요? 등기 명의자 변동이 아무도 없다면. 그리고 무슨 시효? 2차 취득시효. 그러니까 엄지가 1차 취득시효, 이게 2차 취득시효. 요거는 이제 중간에 주인 바뀌었을 때는 얘기죠.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 순차로 계산함으로 사원칙은 함부로 뭐하지 말 것. 역주행하지 말 것. 단 아무도 변동이 없으면 역주행해도 좋다. 그리고 무슨 시효도 가능하다? 2차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네,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다음 263페이지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뭐 기억나요? 점유취득시효는 미등기 매수인을 기억하면서 매매 등청 등기 점유취득시효 등청 등기를 생각해내시고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등기에 뭐가 없지만 공신력 없지만 등기 착착착착 10년 지나고 점유가 10년 되면 등기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죠. 혹시 여러분이 저기 시골에 또는 저쪽 지방에 토지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20년에 한 번쯤은 내려가 볼 것. 혹시 점유하는 사람 있으면 점유 취득시효를 막기 위해서. 두 번째, 등기부도 10년에 한 번은 떼어봐야 되겠지. 혹시 내 등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무슨 시효를 막기 위해서? 등기 취득시효를 막기 위해서. 네,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네, 주로 시험 문제 내는 것은 점유 취득시효 가지고 주로 냅니다.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자, 책자 한번 가봅시다. 26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네, 260페이지 가시면, 네, 부동산 소유권 취득시효. 네, 1번에 1번 평공 자라고 돼 있죠. 무슨 자요? 그럼 평호는 추정되지요? 공연도 추정되죠? 수요사도 추정되죠? 그러면 점유자는 입증 책임을 면제받겠네? 아까 197조 1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일부에 대한 모두 가능하다? 취득시효도 가능하죠? 단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됩니다. 일필치 일부 점유 취득시효는 돼도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시효란 말은 인정할 수 없죠. 등기는 반드시 일필지를 전제로 시작합니다. 등기는 뭘 전제로 한다고요? 일필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필지 일부 등기 취득시효라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뭐 할 수 있다는 것. 시효 취득도 가능하다는 것. 다음 자주점유 판단. 무슨 판단이요? 제가 주관적 결정, 객관적 결정.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자주타주는 객관적 판단. 그래서 임차인.
그러니까 갑이 현재 점유하다가 을한테 점유를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현재 직접 점유자는 뭐예요? 아니, 타주 점유자. 임차인은. 그러니까 임차인은 절대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점유, 취득쇼라는 말은 인정할 수가 없죠. 객관적으로 무슨 점입니까? 타주. 그 다음 밑에 판례, 무단 점유가 되면은 자주 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뭐 한다고요? 무단 점유가 밝혀지면 자주 점유 추정이 뭐 한다고요? 깨집니다.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점유,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밑에 5번에 점유 기간에 무슨 점? 기산점. 뭐 다짜고짜 나오는 거예요, 책은 그냥.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당사자가 이를 임의로 뭐 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가 뭐예요? 지금 도로에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뭐 하지 말아라. 역주행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성립됐는데 역산하게 되면 큰 사고 친다. 다만 시효 기간 만료 후 등기 명의인 뭐가 없다면 변동이 없다면 임의로 점유 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누가 없다면요? 등기 명의인 변동이 없다면. 자, 6번에 기억 보세요. 시효 완성 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등기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제3자에게 뭐하고 양도하고 이전 등기를 했다. 시효 취득자는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오른쪽에 순차 후에 없다네. 뭐 없다? 순차 후에 없다. 순차 후 등기 명의자 변동이 있다. 그러면 완성자 등기 못했잖아요.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럼 맨 밑에 디귿 시효 취득이 진행되는 도중 시효 완성 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죠. 그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 취득하는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차 전 주인 바뀌었는데 그자가 야단 안 쳤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맨 위에 기억이 뭐고요? 완성된 후 제3자가 먼저 등기하면 취득세를 뭐 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고 디귿은 순차 전 있고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차 전 있고 순차 후에 없다가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하면 안 된다. 역주행하면 안 되는 거야. 단 언제 역주행할 수 있는 거야? 등기 명의자 변동 없다면.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돼 있고요. 2차 취득시효도 뭐하다는 거, 가능하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가셔서 네, 등기부 취득시효.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 네, 파란색 보세요. 선의는 뭐 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죠. 그럼 여기에다가 볼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했습니다. 197조 빠르게 할게요. 평공자 선 추정됩니다. 평공자 선 추정됩니다. 근데 딱 하나 뭐? 무과실.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딱 하나 없는 게 뭐라고? 무과실. 그러니까 선의까지는 추정되겠지. 근데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과실. 그러니까 아까 197조 1항하고 연관이 있었잖아. 소외의사, 선의, 평원, 공연 있었지만 뭐가 없었다. 연결되는 겁니다. 네, 넘기시고요. 264페이지. 자, 파란 글자 점유 승계가 있듯이 등기 승계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합니다. 점유 더 할 수도 있고
등기 더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무효등기 뭐가 없는데 공신력 없기 때문에 그 믿고 산 사람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게 바로 뭐다? 등기 취득 시효. 무슨 시효? 등기 취득 시효.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프린트로 돌아가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종 세트입니다. 269페이지 부동산의 부합 3종 세트. 첫 번째 무단식재, 무단경작, 무단신축. 네, 토지 소유권 취득했는데 가보니까 3종 세트가 있네. 첫 번째가 뭐예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무단식재. 두 번째는 무단경작. 그 다음에 네, 요것만 부합의 논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갑 있고 을이 있으면 요것만큼은 누구 거다? 갑 거. 자, 갑 토지에 을이 무단경작하면 그것도 을 거래요. 누구 거? 또 무단신축하더라도 건물은 토지에 뭐 하지 않는다? 을 거랍니다. 자, 요거는 법 조문을 따른 거고, 이건 조문을 따르지 않고, 조문을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개무시했습니다. 조문을 전부 다 뭐 하고? 개무시하고, 그냥 판례가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아마도 무단경작은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의 판례입니다. 봄이 되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 뭐 해서? 경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목은 그대로 오랜 세월을 가잖아요. 근데 농작물은 곧 걷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거다? 을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무단신축은 누구 거예요? 을 거.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무단식재하게 되면 만약에 잣나무가 원물이고 잣은 과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의 토지에다가 뭐 심어서? 잣나무 심어서 열심히 잣 따가죠. 그러면 을이 자기가 나무를 심었으니까 잣을 따간다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법원 가면 절도죄. 무슨 죄? 왜 절도죄예요? 부합했잖아. 누구 거요? 갑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인 TV 틀면 여기저기 전부 다 뭐예요? 자연인이죠? 그리 살고 싶어요? 아니,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도 줘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럼 자연인이, 그 산이 자연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뭐예요? 거기서 뭐 채취하잖아. 뭐도 뭐, 삶도 줍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밑에 오른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산 소유자 허락 얻어서 촬영했다고 돼 있잖아요. 아니, 그 산에 있는 건 다 누구 거예요, 그거? 산 소유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주는 건 뭐 하는 거야? 그건 사실은 절도예요. 그게 자막에 없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절도하고 있는 걸 촬영해서 방송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논리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문구를 항상 달려있죠. 그러니까 함부로 산에 가서 주스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산에 가가지고 산밭대 해가지고 뭐야? 그거 누구 거 아니에요, 그거? 본 사람 게 아니라고. 원래 누구 거예요, 그거? 산 주인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 거 무단경작도 있고, 특히 무단시축할 때는 조심할 게 뭐예요? 건물이 을 거라는 것은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부합하면 건물에서 나가랄 수 있지. 근데 뭐 할 수 없다? 퇴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철거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반은 또 뭡니까? 병한테 임대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임차인한테는 철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럼 퇴거는 될까? 안 될까? 됩니다. 반대로 기억하세요. 그 무슨 신축 나오면? 철거는데도 퇴거는 안 된다. 이유,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는 뭐는 안 돼도 철거는 안 되고 퇴거는 된다. 팔레티도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존 건물에 허락받아서 뭐 했다? 중축했다. 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한다. 무슨 물? 자, 거기다 써놓을 말이 뭘까? 증축비용 받아야 되지 않을까? 무슨 비용? 그래서 밑에다가 626조 밑에다가 유익비 밑에다가 상환 밑에다가 청구권 무슨 청구권으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이건 계약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계약관계. 203조 유익비 상환 청구권 문제가 아닙니다. 몇 조 문제? 626조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626조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측에 이제 271페이지에 무슨 청구권? 네, 소유물 반환 청구권도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전 소유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 현 소유자한테만 인정됩니다. 그 이유는 소유권이 주고 소유권 물청이 종, 주종,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주, 소유권 물청이 뭐다? 종. 이 물권과 물청은 언제나 운명 함께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상실한 전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무단 신축자한테 철거 소송 진행 중 갑이 등기를 병한테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병이 갑한테 네가 진행하던 거니까 네가 계속 물청 진행하라. 인정 안 됩니다. 누가 던져야 돼요? 현 소유자가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한테 소유권 물청을 그대로 유보시키는 특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두 번째,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현재 방해하는 자한테 던지는 거지 과거 점유자한테 던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현재 점유자 속에는 간접 점유자는 포함이 되지만 보조자는 포함이 안 된다. 이유는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다. 네, 갑의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갑의 자전거도 비싼 건 굉장히 비싸죠. 자전거 뭐 1,000만 원 넘는 자전거가 있다면서요? 네? 그런 분들은 자전거를 이 바깥에다가 아파트 거기 밖에다 이렇게 내놓습니까? 항상 들고 들어갑니까? 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자전거가 주가 되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 요즘 어제도 보니까 뭐 개통령? 그 강아지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는 거 좋죠. 근데 강아지도 밖에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럼 자꾸 뭐 시켜야 돼요? 산책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강아지를 좋아해서 하면 괜찮은데 어느 날 하기 싫은 날도 있을까 없을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잖아. 가보면 개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이 가끔 나 생각해봐요. 이거 개의 주인인지, 네?
개가 주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 가끔 놀라는 내가 귀여워서 키우자는데 어느 날 매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망가려고 강아지 슬쩍 어디다 버리고 밖에다 뭐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처음부터 뭘 맺지 말아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그 인연을 맺지 말아야 되는데 인연을 맺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버려진 강아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보면 강아지 버려가니까 강아지가 그 자동차에 매달려가지고 뭐야 데려가라고 막 하는 그런 동영상 나오잖아요. 자, 자전거 있습니다. 훔쳐갔습니다. 누가? 훔쳐갔습니다. 도인. 누가? 을이. 그러면 훔쳐갔을 땐 도둑이죠? 누구 관계에 있어서는? 아니, 갑의 도둑이죠? 침탈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갑은 얘한테 반환 청구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도둑이 하도 자전거를 훔치다 보니까 집에 보관할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친한 친구한테 뭐야? 친한 친구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맡기는 것을 임치라고 그래요. 뭐 한다? 그러면 점유가 내려가죠. 이 사람이 무슨 점유하다가 현재 점유하다가 얘한테 점유를 내려줬잖아요. 도둑은 얘한테 도둑이지 둘 관계는 도둑이 아니죠. 현재 점유가 내려가면 을의 점유가 무슨 점유가 된다? 무슨 점유? 간접 점유가 되죠. 무슨 점유요? 그러면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 213조를 네, 현재 점유자한테 던질 수 있다 없다? 점유자잖아요. 간접 점유자한테도 던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청구권 상대방의 간접 점유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자전거 훔쳐서 이 사람은 도둑인데 가게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자전거 3대를 훔쳐서 3분의 1씩 전부 다 섞습니다. 뭐 한다고요? 3분의 1씩 다 섞어버려. 그럼 잃어버린 사람이 그게 지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죠. 그걸 또 진열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혼자 못 파니까 여기 이제 알바생을 두고서 누굴 두고서요? 알바생을 두고서 지금 뭡니까? 팔고 있는 거야. 이 을은 오늘도 뭐 하는 거예요? 자전거 침탈하러 출장 중. 무슨 중? 자,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213조를 알바생한테 던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알바생은 누구죠? 네, 현재 점유하고 있어도 보조자한테는 던지면 안 되죠. 누구한테 던져야 돼요? 얘한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자 속에는 현재 점유자 또는 여기까지 포함되죠. 누구는 안 된다는 것?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 왜? 반환, 점유 내놔는 점유하는 자한테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271 반환 청구권 조심하시고 자, 우측 갑니다. 공동 소유 갑니다. 무슨 소유요? 네, 공동 소유는 3가지입니다. 공유, 합유, 총유. 3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네, 공유는 사업 목적이 없다는 거. 뭐가 없다는 거? 없다는 거. 합유. 2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사업 목적이 있는 거. 네, 공유에도 지분이 있고요. 뭐가 있고? 합유에도 뭐가 있다? 근데 이제 총유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네, 총유에는 지분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는 거? 총유의 가장 대표는 교회. 교회 재산은 누구 걸까?
이 교인들 공동 소유입니다. 근데 이때는 각자 뭐는 없다는 거 지분 따지면 안 됩니다. 또는 문중. 네. 문중 토지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의 무슨 소유? 공동 소유. 뭐는 없다는 것? 지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는 사업 목적 없고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뭐 할 때? 처분할 때 아주 자유스럽게 처분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합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뭐 할 때? 처분할 때는 함부로 못하고 전원 동의 맡아서 해야 됩니다. 이건 일종의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한다고? 조그맣게 식당 하기 위해서 갑을병 세 사람이 투자해서 동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공유에서는 공유하고 있는 물건을 뭐라 그러죠? 네? 공유물. 자, 합유하고 있는 물건을 뭐라 그러죠? 자, 공유물 처분할 때는 당연히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공유물을 내 뭐만큼, 지분만큼 쪼개달라. 뭐 달라? 쪼개. 달라 하는 것도 여기는 자유입니다. 이걸 공유물 분할 청구. 무슨 청구? 자유롭게 청구해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목적이 있는 합의물은 내 지분만큼 뭐 해달라? 분할. 청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하고 뭐의 차이점? 공유는 뭐가 없다? 사업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고, 여긴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속. 또, 자, 이 지분은 자유롭게 상속이 됩니다. 뭐 한다고요? 근데 합유 지분은 상속이 안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이때는 상속인들은 지분 계산 청구에서 지분 계산 청구해서 돈으로 받는 거지, 같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할 수는 없는 거다?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뭐하고 뭐의 차이점? 공유와 뭐다? 합유. 그리고 공유에서는 보존 현상 유지는 무슨 유지는? 네,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합유도 보존 행위 뭐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는 이 보존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고, 여기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뭐 한다고요? 그게 판례의 태도예요. 자,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일단 여기 두 가지 초점 맞추시면 돼.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양은 많고. 그럼 이제 공유에 기본적에서 했는데, 공유 들어가면 지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제 가장 포인트가 관리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행위요? 관리 행위. 그러니까 이용입니다. 뭐라고요? 이용하고 개량하는 거겠죠. 이 관리 행위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다는 거. 뭐 했다는 거? 포인트를 여기다 두세요. 무슨 권자? 그럼 과반수가 있으면 옆에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네, 소수 지분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이 과반수 소수란 말 하면 안 되죠. 2분의 1, 2분의 1은 이거는 소수입니다. 조금이라도 뭐에 더 많아야지 과반수죠.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권자 3분의 2가 있고 소수 지분권자 3분의 1이 있다고 합시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거기 포인트예요. 그러면 일필지가 있을 때 과반수 지분권자 꼭 기억하세요. 네, 특정 부분을, 무슨 부분을? 네, 사용할 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권자는 소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뭐가 있어도 뭐가 있어도요. 지분 있으니까 지분만큼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야. 특정 부분 사용은 관리 행위. 무슨 사용은요? 특정 부분 사용은 뭐라고요? 관리 행위입니다. 따라서 과반수는 특정 부분을 뭐 할 수 있다? 소수는 뭐 할 수 없다는 거?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특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을 갖다가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그럼 무슨 자는?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과반수로부터 임대하고 있는 병이 점유자죠. 무슨 자? 그러니까 소수가 자기 허락 없이 임대했다고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소수가 이 병한테 점유하고 있는 것을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특정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과반수는 특정 부분을 임대하는 것도 적법하기 때문에 이 점유는 정상점유죠. 따라서 소수의 허락이 없어도 반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기까지 답을 잘 맞춰요. 근데 여기 와서 자신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3분의 1 지분만큼 자 차임을 요구할 수 여기서 이제 있다 없다 하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흔들려. 없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누구는? 소수는 과반수로부터 연결된 점유자한테 자 이걸 접근 금지. 무슨 금지? 접근 금지 또는 영어로 no touch. 뭐 한다? 아무것도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 소수가 과반수한테 할 수 있는 거. 자, 병은 이 갑한테 보증금 9억을 줬습니다. 네, 차임을 지금 지급한 것이 9천만 원이 있습니다. 보증금 9억과 차임 9천만 원을 누가 갖고 있어요? 과반수 갖고 있습니다. 이때 소수가 보증금 9억 곱하기 3분의 1 얼마죠? 3억? 3억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보증금은 돌려줄 금액이지 부당이득이 아니죠. 다만 차임은 곱하기 3분의 1 얼마? 3천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걸 통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과반수 특정 부분 사용 소수는 안 되죠. 관리 행위죠. 점유자한테 빌려줬죠. 그러면 소수는 누구한테 와서? 점유자 접근 금지 반환 요구할 수도 없고 또 차임 요구할 수도 없어요. 그럼 소수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과반수 가서 보증금 곱하기 3분의 1 할 수 없고 뭐만? 차임만. 그게 어디 태도?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277조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행위 임대차 할 수 있다. 소수 지분권자는 임차인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 안됨. 지분만큼 차임도 청구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279 공유물 분할 판결 확정 시 무슨 취득? 자동 취득. 이게 바로 187조 형성 판결.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은 자동 취득. 이행 판결은 등기 취득.
네, 그 다음 밑에 거 지분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현물 분할됐을 때 분할 이전 다 미쳤듯이 분할 후도 뭐한다? 이쪽 저쪽 다 미칩니다.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이유. 일필지 일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죠. 일필지가 공유일 때 지분에다가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왜? 지분만큼 미치는 것이 아니고 다 미치기 때문에. 따라서 뭐가 돼도 분할돼도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할돼도 이쪽 저쪽 다 미친다는 것. 그게 어디 태도? 판례 태도입니다. 네. 그래서 소유권에서 그 주의 토지 통행권 한 문제, 취득 시효 한 문제, 부합 관련된 한 문제, 물청 관련된 한 문제, 끝에 거 공동 소유 한 문제, 최소한 4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왜? 본권 대표 무슨 권이니까? 소유권이니까 당연히 소유권 관련된 이야기. 특히 취득 시효는 점유하고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